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3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제 막바지죠. 다음 주 금요일 되면은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막상막하의 그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50% 반영이 되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또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어떤 쪽에 그 격차가 클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 5% 앞선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책임당원에서 10% 이상 앞선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반대가 될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서 선뜻 이해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왜 이 홍준표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윤석열이 오히려 책임당원 투표에서 앞설까?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오래 해왔죠. 그래서 본인이 터줏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원들에게는 윤석열보다 인기가 없을까? 또 거꾸로 윤석열은 처음에 윤석열 현상 이런 것을 일으킬 때는 당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그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때문에 이 당에서 선뜻 이 윤석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이 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홍준표는 일반 국민에게서 여론조사에서 앞선다. 뭐 역선택 이야기도 있지만은, 자, 어쨌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 아마 경선 결과를 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자, 일단 이 홍준표 후보가 이 당에서 좀 지지가 낮은 것은 아무래도 이 그동안 당에 오래 있으면서 있었던 그 피로감 비슷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로감. 뭐냐면은 이 2017년 대선 나가서 뭐 30%도 못 얻었죠. 그리고 바로 당 대표가 돼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 대구시장, 경북지사만 빼고 다 내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홍준표 후보가 민심을 잘못 읽어서 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막 하는 것을 위장평화 쇼 이런 식으로 해서 비호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역의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의 지원 유세를 거부를 하는, 자, 그런 상황까지 있었죠. 그리고 또 뭐 탈당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일종의 피로감이 그 홍준표 후보에게 있었다. 그리고 탈당을 해서 복당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당내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것이 당의 터줏대감이지만 이 홍준표가 책임당원 투표에서 질 걸로 예상되는, 자,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그럼 윤석열은 왜 그런가? 처음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 차례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왜 일반 국민 사이에서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떨어졌을까? 단순히 역선택만으로는 그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처음의 그런 이미지, 강골검사, 정의, 공정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 그 부인 리스크도 있고, 부인 리스크는 뭐 줄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것이 어쨌든 정권 주변에서 퍼뜨리는 여론전이든 이게 민심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모가 구속됐다가 최근에 뭐 석방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 본인의 일종의 막말 프레임 뭐 이런 것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좀 국민들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에서 좀 처음보다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는 당에서 비호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그 지지율, 인기도 이것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 자, 이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현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캠프에 가 있는지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100명 되죠. 103명 정도 되는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 당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위원장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당협위원장 빼고 중앙당 당직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을 빼고 의원들은 그 캠프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캠프에 지금 몸담은 사람은 한 35명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캠프에 몸담은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은 단 3명입니다.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 이것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윤석열 후보는 아직 여의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쫙 포진해 있죠.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했고 또 4선 국회의원도 했고 집권당 대표를 2번 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그리고 2011년에도 한나라당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정당 계열이죠. 그리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원래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2011년만 해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2011년 전입니다. 이때는 대표고 그 2000년대만 해도 이 그 현역 의원들의 투표로 원내대표까지 됐는데, 자, 지금은 현역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단 3명만 있고 윤석열 후보 쪽에는 35명이 갖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왜 현역 국회의원은 윤석열에게 쏠릴까? 근본적인 질문인데,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정치적인 계산이 상당히 빠르고 경험도 있고, 또 당 내부에서 사정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압니다. 뭐 보도 안 된 내용들도 뭐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 공유를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단톡방을 막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 정보를 막 교환합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또 어떤 그 중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때 이 결과가 발표를 안 됐는데 그 결과 순위와 이 득표율이 발표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본인들은 다 공유를 하죠. 공유를 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시뮬레이션까지 다 합니다. 그때는 당원 1차 컷오프 때는 당원 비율이 20%, 2차 컷오프에서는 30%, 이번에 50%인데 그러면은 1차, 2차 때 이 득표, 윤석열의 득표, 홍준표의 득표 이것을 비교를 해서 50%로 환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당원 투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길 것이다. 가령 이런 식의 정보 교류를 막 하면서 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윤석열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현역 의원들은 이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 중에서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니 윤석열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몰려가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이유가 이 당원에서 월등히 앞서서 여론에서 조금 밀려도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가 뒷담화 시간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놔두는 김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표 계산에 누구보다 밝은 현역 의원들이 이 홍 후보 캠프에 합류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결국 당 밖의 여론조사 이것과 당 안의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 안의 분위기가 윤석열에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 밖의 분위기보다는 당 안의 분위기가 좌우를 할 것이다. 자, 그런 판단을 현역 의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이것이 뭐 절대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지금도 속속 가고 있습니다. 자, 실상을 한번 보시면은 홍준표 캠프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단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조경태 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선대위원장, 하영재 비서실장 이 두 사람만 이 현역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그 PK죠. 부산 경남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뭐 얼핏 세워도 한 35명입니다. 그리고 당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그리고 이 당장 선대위원장급만 봐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주호영 얼마 전에 들어왔죠. 현역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박진, 김태호, 하태경 이 사람들은 다
경선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죠. 경선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분위기를 압니다. 그래서 윤석열 쪽에 쫙 몰려가는 것이고, 홍준표 그 캠프 선대위원장은 현역은 조경태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이현주, 안상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배경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죠. 본부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석열 캠프 보면은 권성동, 뭐 종합지원본부장, 윤한홍, 총괄부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홍준표 캠프의 가령 뭐 강석호 청괄선대본부장, 그 전직 국회의원이죠. 자, 그리고 이 현역 원외 당협위원장도 상당수가 윤석열 쪽에 줄을 서 있는데, 이 현역 유죄 메모더급 윤석열 캠프 조직,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라리 캠프 해체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윤석열의 이 설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또 설화가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전두환 관련 발언의 진위, 진짜 의도 이런 것을 제대로 설파하지 못한 그 캠프 쪽에 책임을 묻기도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캠프가 너무 비대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너서클이 구축돼 있다. 이명박 정부 출신, 정권 출신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파리떼가 들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심에서, 그러니까 책임당원 그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설 걸로 예상되는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죠. 아무리 지금 원외든 원내든 당협위원장이 과거처럼 이 투표장에 책임 당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고 이러지는 못하죠. 지금은 비대면으로 모바일 투표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있는 당협의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비대면 시대라서. 그리고 또 이번에 2차 컷오프에 비해서 본 경선에서는 19만 명의 신규 당원이 또 참여를 하는데, 이 19만 명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입당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일정 부분은 당협위원장들이 권유를 해서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당협위원장과 이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5대 3으로 윤석열이 현역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여기 상당히 유리하죠. 또 하나, 이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이 또 있죠. 여기도 거의 뭐 대다수가 윤석열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쪽에 있는 전직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있죠. 전직 의원들은 아무래도 현직 당협위원장보다도 이 투표 과정에서 뭐 입김을 행사하기가 더 어려운, 이미 흘러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의 이런 편차 큰 것은 상당히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구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막 상승하니 캠프 주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로 홍준표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대부분 원외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조직을 동원하는데, 뭐 버스로 동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뭐 우리 아무개를 찍어달라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당에서 그렇게 오래 활동한 홍준표는 당에서 밀리고, 그 정치 한 적도 없는 윤석열은 당에서 앞설까? 이제 원인을 알면은 또 이 경향이, 이 투표 성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읽을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그 주부터, 당장 주 초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당원 투표, 여론조사, 당원 투표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도 지금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원인은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 주자, 대선 구도, 국민의힘 대선 구도 초반전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윤석열과 홍준표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렇게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 초반 구도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지지율일 때 윤석열이 딱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윤석열이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 상승을 막는 차단벽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윤석열 바람, 윤석열 신드롬, 윤석열 대세론 이런 것이 막 퍼지니 현역 의원들이 쫙 줄을 섰죠. 그때 벌써. 그래서 빨리 입당하지 않았을 때 입당하라고 연판장도 돌리고 또 입당해서 출마 선언할 때는 뒤에 쫙 서서 힘을 실어주고 병풍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도 그때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대선 출마 선언 때도 그랬는데 처음에 너무 그렇게 대세론을 타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 지지율 비슷비슷할 때 홍준표가 그 직전 대선 후보였는데 홍준표 쪽에 있던 사람들도 그때 핵심적인 사람이 윤석열 쪽에 싹 가버렸죠. 뭐 그때도 뭐 홍준표 쪽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현역 의원만 보면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를 외면하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장제원, 윤한홍. 장제원 의원은 초반에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을 맡았다가 아들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퇴를 했죠.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지금도 윤석열 캠프의 총괄 부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은 원래 이 홍준표 대표 사람으로 분류가 됐죠. 홍준표가 대표할 때, 2018년 대표를 할 때 그때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당 안에서. 수석 대변인은 대표의 완전히 입이죠. 그래서 서로 복심이 아니면 어려운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일찌감치 윤석열 쪽에 갔고 윤한홍 의원은 이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할 때 행정부지사를 했습니다. 핵심 척건이죠.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을 때 윤한홍은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초반에 이 대세론을 타는 윤석열에게 옮겨갔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쪽에 상당 부분 현역이 가 있고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당시에 사람을 막 불러 모으고 현역 의원들이 막 줄 서고 할 때 그때 홍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악연이 있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복당을 못하고 밖에 있을 테니 거기에 대응해서 또 세력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당했을 때는 대부분 윤석열 캠프로 가버린 상황.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윤석열 캠프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의원들이 수십 명은 됐을 텐데 왜 그들은 홍준표에게 가지 않았을까? 가령 이런 겁니다.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을 했던 주호영 의원은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간 주호영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08년에 그때 원내 수석 부대표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사이죠. 그런데 윤석열에게 갔습니다. 주호영 또 홍준표 두 사람은 대구 수성 가벌에서 같이 수성구에서 같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홍준표와 같이 그런데 윤석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뭐냐면은 이게 내가 지금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와서 이번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막 간곡히 이야기를 해서 그 캠프로 갔더니 나중에는 딱 그 후보가 되고 나니 본인을 너무 무시하더라. 뭐 야, 자 이런 식으로 막 호칭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게 다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원인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쏠리는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꼽았는데 두 사람의 캐릭터 차이죠. 자, 윤석열은 일단 보스 기질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쭉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술도 좋아하고 호탕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이죠. 자, 초반에는 어떤 윤석열 대세론 때문에 모였지만 지금은 어떤 개인의 캐릭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양쪽이 지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정치권에서 유명한 독구다이, 뭐 일본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서 막 해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독선적 리더십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다가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거친 말투나 좀 동료 후배 의원들을 좀 막대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그래도 꽤 있는
후보 의원들을 야, 자 하는 이런 스타일, 여기에 대해서 좀 언짢아하는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의도 평판이 자자합니다. 동료 후보 의원들을 좀 막대하는 그런 걸로. 그걸 뭐 좋게 보면은 어떤 친밀감을 표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최근에 경선 경쟁을 같이 했죠.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저놈이 우리 당 쪼개고 나가서 당 해체하라고 XX 하던 놈이다. 좁힐 수도 없고, 하태경 의원도 본인도 경선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이 50 중반인데 저놈이 하던 놈이다. 좁힐 수도 없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사람에게. 그러니 현역 의원들이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금배지가 아주 풍족하게 많은 윤석열 캠프, 아주 부족한 홍준표 캠프, 이것이 경선과 본선, 나아가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도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비대하고 또 MB 사단 이런 말까지 불리면서 그것은 좀 부정적인 평가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책임당원 투표에서 이 현역 의원들이 쫙 포진해 있으면 훨씬 유리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35대 3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만큼 그것보다 더 뛰어넘으면 윤석열에게 후보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경선 현역 의원들 조직력, 코로나 상황에서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19만 명 중에서 자발적인 입당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현역 의원들이 권유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상당수 가 있다면은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선은 이렇게 됐는데 본선에 가서도 이것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예상을 할 수 있죠. 가령 홍준표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면은 원팀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경선을 했던 윤석열, 유승민 이런 쪽과의 화합도 그렇지만은 현역 의원들 본인을 당 대표까지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홍준표를 외면하고 윤석열 쪽에 갔던 현역 국회의원들,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홍준표가 후보가 돼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많이 들어가겠죠. 당 선대위가 구성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이 화합적 결합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벌써부터 우려가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됐을 경우, 물론 이 현역 의원들이 또 그때 되면은 이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도가 그렇죠. 이재명이 워낙 떨어지고 정권 교체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때 되면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다음 공천 같은 것을 의식을 해서 그렇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스타일, 캐릭터로 보면은 그런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또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 창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경선에서 지금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쫙 윤석열에게 쏠리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대선 본선에 갔을 때 그것이 일종의 후유증으로 남지 않을지 그런 말들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 보수 정권이 탄생했을 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정해서 비교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